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대선 선거운동을 돕던 선거운동원이 유세 첫날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각 정당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오는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공식 유세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정부와 충청남도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천안의 한 간호직 공무원의 가족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른바 적폐수사 발언 논란과 관련해 천안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정치적 공방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일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학력 선진 의료 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미래 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도시 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나는 천안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유세 첫날 천안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유세 버스에 탑승했던 선거운동원과 버스 운전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은 천안은 물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자 각 당에서는 일제히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 차분하고 안전한 선거운동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지난 15일 천안시 일원에서 유세활동을 하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버스에서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버스에서 휴식을 취하던 선거운동원 한 명과 운전기사가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크나큰 충격을 받은 안철수 후보는 곧장 선거운동을 중단한 채 천안으로 달려왔습니다. 안 후보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 역시 사태 수습을 위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천안 당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국민의당 논산계룡 금산선대위원장 A씨의 빈소에는 안 후보와 여야 후보를 비롯한 유력 인사들이 잇따라 찾아 조문을 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정의당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정당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모든 지역의 선거운동을 로고송과 율동 없이 조용히 선거운동을 진행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선거운동을 함께하고 있는 여야 정당을 떠난 모든 선거운동들이 같은 동료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선거운동을 앞에서 지휘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더욱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안철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 제안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안 후보 간의 만남은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엄숙한 자리였던 만큼 정치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대선에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 측에 안타깝고 불행한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 후보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제가 힘은 못 되더라도 마음의 위로라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추측하시는 거고는 오늘 이 장소가 진도행이 그 이후에 다른 얘기는 국민의당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 향후 있을 대선 선거운동과 지방선거 선거운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앞선 보도처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3월 9일까지의 대장정을 시작했는데요. 각 당에서는 자신들의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세의 한창입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각 당에서는 저마다 자신들의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지난 15일은 추운 날씨와 눈이 오는 상황 속에서 선거운동이 진행됐습니다. 공식 유세 첫날이었던 만큼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시민들에게 각자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승리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부패와 몰상식의 시대를 쓸어버리고 공경과 상식의 가치가 우리나라를 이끄는 새로운 시대로 전진합시다. 저마다 선거운동을 시작한 각 정당들은 선거일인 오는 3월 9일 전까지 후보들의 정책들을 시민들에게 더욱 널리 알리고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일들이 많은 대한민국에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국민들의 삶을 위로해 줄지 3월 9일 등장할 제20대 대통령의 모습을 유권자들은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천안을 찾아 많은 충남의 지지자들과 함께한 가운데 충남 지역 공약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지역 맞춤 공약 제시를 통해 충남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충남 지역 공약 발표를 위해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많은 지지자들의 환대 속에 의지가 충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적극 호소했습니다. 지금 양극화, 저성장, 기후위기, 남북관계 냉각, 미중 갈등, 드디어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협, 온 세계가 위기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도태하지 않고 이 위기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려면 리더가, 정치 책임자가 유능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준비된 경제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후보는 충남 지역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산 대산과 천안, 경북 울진을 잇는 동서횡단철도와 충남 혁신도시를 환왕의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등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충남이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이전한 공공기관은 안타깝게도 전무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조속하게 이전해서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혁신도시를 스마트 탄소 중립도시로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해서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충남에서 자신감을 얻은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유흥주점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심야에 영업을 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14일 서북구청과 합동으로 성정동의 모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가운데 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 등 1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오후 9시 이후 외부 간판을 끄고 출입문을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일명 삐끼 등을 동원해 손님을 유치했고 단속 당시 내부에는 손님 9명과 접객원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충청남도 측에 3차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 건의를 검토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박상농 천안시장이 정부와 충남도 측에 3차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건의토록 관계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박 시장의 이번 뜻은 지난 18일 정부가 내린 사적 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방침과는 다른 개념으로 3차 예방접종을 진행한 사람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 해제해야 자영업자들이 겪었던 피해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17일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박상농 시장은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안시는 박 시장의 방침에 대해 검토 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해가는 법률을 근거로 중대본의 질의를 거쳐 충남도 감염병 관련 부서에 방역조치 행정명령 변경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요즘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의료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천안의 간호직 공무원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며 간절한 호소를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직 공무원의 가족이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을 천안시 간호직 공무원의 가족이라고 밝힌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근무 시간도 늘어나며 새벽 퇴근과 정시 출근, 주 6일 근무는 이미 일상이 됐는데도 제대로 된 처우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강행군인 근무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느라 체중도 6kg이나 빠진 동생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난다면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인원충원과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주 52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공무원과 의료 종사자분들은 본인의 삶을 희생하며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이분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만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지난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 언론을 통해 밝힌 이른바 적폐수사 방침 발언과 관련해 천안시 이외 여야 의원들의 정치적 공방이 대단한데요. 이들은 이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 내에서 각 정당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선 후 적폐청산 수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해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 이외의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열었습니다. 박남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윤 후보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한다면서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을 살리며 국민 통합을 이루어할 시기에 시대를 역행하려는 정치 보복 협박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을 겨눴던 검찰의 무자비한 칼날을 기억한다며 윤 후보는 정치 보복을 스스로 입에 담아 이번 대선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일을 막아내야 할 선거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국민 통합의 계기가 돼야 할 대통령 선거가 피바람을 예고하는 정치 보복 공원 선거가 된 점에 항의하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망언을 철회해야 할 것과 이에 대해 국민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영진 원내대표 등이 내건 성명서에서 이들은 그들이 하면 적폐청산이고 우리가 하는 건 정치 보복이냐고 되묻고 싶다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에 대해 적법한 사법 시스템에 따라 수사하는 건 당연하며 민주당은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 시민들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이후 진행될 지방선거에 앞서 벌어진 천안시 의원들의 정치 공방이 지방의회의 변화에 있어 어떤 움직임을 가져다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선문대학교가 학교 측과 가까운 수도권 전철 탕정역 개통 이후에도
기존 아산역의 부역명인 선문대역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코레일과 계약을 맺고 아산역에 부역명의 학교명을 넣기 시작한 선문대는 아산역에 통학버스를 운영해 전철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탕정역 개통 이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부역명을 쓰는 역을 탕정역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아산역과 탕정역이 학교와 물리적 거리가 크지 않다면서 KTX 천안 아산역이 인접해 이용 인구가 많은 아산역에 선문대역이라는 부역명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도정에 있어 워스트 지표를 적극 개선해 도민 삶의 질과 도정을 위한 노력 모두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도정에 있어 워스트 지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14일 도민의 삶과 충남 도정의 성과는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워스트 지표가 결정한다면서 베스트 지표가 아무리 많아도 워스트 지표 한두 개가 도민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진력해온 결과 민선 7기 들어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꼴찌에서 벗어났고 화재 발생 건수는 최근 5년 대비 26.5%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시 전국 2위에서 4위로 완화됐고 일생활 균형 지수도 13위에서 8위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양 지사는 대내외 연계가 중요하고 시급성을 다투는 지표는 도정 현안 TF를 통해 매월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할 뜻을 밝혔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15일 양승조 도지사와 조양순 원장, 연구원이 소재한 공주시 김정섭 시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1999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설립된 이후 23년 만이며 시대 변화를 반영한 명칭 변경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고 연구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조양순 원장은 앞으로 더 행복한 충남, 성평등 확산의 중심이 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몇 해 전 전공의 의사 파업 사태 이후 특히 주목을 받고 계시는 아산현대병원 박현서 원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원장님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충남 아산시에서 현대병원을 30년째 경영도 하고 있고 진료도 하고 있는 의사 박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병원 식단에 고추를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무척 이례적인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환자의 영양 관리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환자 회진을 하면서 환자분들 식사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고추가 영양학적으로나 뭐 입맛을 돋군다면서 좋은 식자재이긴 한데 이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되게 고령이나 위장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분들이 좀 그 식사를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못하시냐 했더니 너무 맵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마침 이 고춧가루도 좋긴 한데 이로 인해서 우리 식자재 고유의 맛과 여러 가지 향이 가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꼭 고춧가루 쓸 게 아니라 우리 고유의 그 향신료 예를 들어서 뭐 파, 마늘, 생강, 부추 이런 건 옛 고려 시대나 통일 신라 시대부터 쓰던 거니까 굳이 뭐 임진왜란 이후에 전래된 고추를 꼭 쓸 필요가 있나. 그럼 한번 여러 가지 조리법을 우리가 한번 널리 개발해서 우리의 그 전통적인 음식 맛을 한번 내보자. 이런 취지도 있고 또 이제 환자분들의 그
위장장애나 이런 고령이 좀 고려해서 뭐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지금 많이 개선돼서 환자분들도 좋아하고 네. 직원들도 좋아하시고 여러 가지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공의 의사 파업 사태 이후에 또 나는 단단히 화가 나 있다라는 글로요, 화제를 모으셨던 적이 네. 있으십니다. 네. 최근엔 대선 정국과 관련해서 글을 자주 SNS에 올리고 계신데요. 네. 네,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때 2020년 여름이었죠. 8월. 정부의 그 의대 정원 증가 정책에 반대해서 그 젊은 전공의들이 이제 파업이라기보단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인데 제가 이 사태를 보고 이거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 같은 의사지만 이건 아니다. 노동자는 물론 파업할 권리가 있죠. 네. 자신들의 그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무 조건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파업을 하는 거고, 파업을 하더라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그 직장의 목숨줄을 이어가고 있는 자신의 몸을 담보로 파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의사들이 파업한다는 것은 파업도 아니고 물론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지만 자기가 살리고 돌봐야 할 환자의 목숨줄을 담보로 해서 파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해서 제가 그런 이제 파업에 대한 강한 비판의 어조로 글을 쓰긴 했는데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 의사의 기득권 지키기, 의사뿐만이겠습니까? 뭐 이제 검찰, 언론, 재벌가, 특히 뭐 이제 작게 보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기득권도 있고, 네. 내 집 앞에는 뭐 장애인 시설 같은 거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그 기득권 지키기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주변에 이제 그런 숨겨져 있는 사실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어떻게 이렇게 또 꼭 제가 뭐 정치의 목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를 꼭 지지하거나 비난해서 쓴 것도 아닌데 결국은 그런 글을 하나 둘 쓰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치적인 글이다 하지만 사실은 저보고 정치적인 글이다 지적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겠죠. 네. 아무래도 이러한 게시글 때문에 병원에 항의 전화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겪으신 적은 없으신지 좀 걱정스럽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일인데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2020년 8월에 그 전공의 그 파업 비판글을 쓰니까 그 또 이제 뭐 MBC, JTBC 나와서 생방송으로 그런 비판을 하다 보니까 병원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원장님 꼭 바꿔달라, 어떤 50대 후반 아주머니가.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원장님은 왜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셔갖고 자기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했더니 원장님 말씀대로 의사 정원이 늘어나면은 자기 아들 수입도 줄 테고 개원하기도 어렵고 그러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그 의사로서 성공하는 것이 의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픈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지켜드리고 치료하는 게 의사로서의 성공이지 어떻게 자기 수입이 많은 것이 의사로서의 성공이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슬며시 이제 전화를 끊기도 하셨는데 네. 이런 것이 과연 그때 당시 의사 파업의 한 단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충남 최대 인구인 천안시와 아산시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의료인으로서 좀 시민과 방역 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정부 발표에서도 보셨듯이 하루 확진자가 10만을 오늘 넘어섰고요. 네. 이 정점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20만, 30만, 어쩌면 최대 50만까지 넘지 않을까.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델타의 2배 내지 뭐 5배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위중증은 매우 줄고 있고 사망자 숫자도 그렇게 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격리라든가 거리두기만이 답은 아니고 오히려 백신이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격리나 거리두기 자체도 일상은 아니니까요. 네. 우리가 천연두를 퇴치하고 소아마비를 퇴치한 것이 격리와 거리두기도 물론 도움이 됐지만 절대적인 것은 백신이었죠. 네. 백신만이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의료인으로서 좀 대선 후보에게 내놓고 싶은 정책 대안이 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항상 늘 느끼는 거지만 여러 가지 기득권 지키기도 있고, 이 전 국민들이 균등하게 행복해지고 전 국토가 균등하게 발전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서울에 비해서 지금 지방이 아시다시피 교육, 의료, 일자리, 문화예술 모든 면에서 좀 차별받고 낙후되고 있지 않나. 전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만약에 이런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남북 통일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네. 진정한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국토의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점을 우리 대선 후보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시는데 앞장서실 원장님을 기대하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만 명대 진입한 지 약 3주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2배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하는 만큼 개인 방역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